통합사회 16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PPT를 컴퓨터가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전차시랑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지금 중단원 1, 2까지만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1, 2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 실제 지역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봤는지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고 참여해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중이고 설령 실제로 수업을 하더라도 여건상 조금 힘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살짝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3단원은 1이랑 2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의 마지막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77페이지에 보면 네, 여기에서 일단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내용을 훑어볼게요. 자, 16세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뭐 이것저것 기계들이 발명되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업혁명은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집에서 한 땀 한 땀 만들다가 기계가 생겨나게 되니까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노동자들이 편해진다. 지금 컴퓨터 로봇으로 조작하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되죠. 공장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면 좋아요.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서가지고 이 사람은 뭐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해서 물건이 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공장의 매력성은 많은 자본을 많은 상품을 쉽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큰 돈을 한 군데에 많이 모아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시화랑 산업화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산업화는 이거야, 도시화는 이거야 라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쭉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은 개념 한번 이렇게 흐름을 잡았다면 개념 한번 볼까요? 산업화는 뭐죠? 산업화는 1차 산업 위주에서 2, 3차 산업 위주로의 변화가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도시화는 도시 인구 증가 또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높아지는 것이 도시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2, 3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는 또 점차 커지면서 도시 요렇게 모여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살 데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멀리에 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땅값이 저절로 많이 비싸질 테니까,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니까 그 땅은 되게 매력적으로 변할 거잖아요. 왜?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은 장사가 잘 될 테니까, 그쵸? 매력적인 땅이어서 CBD라고 표현하죠. 중심 업무지구. 여기에는 높고 큰 건물들이 즐비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비싼 땅값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얘기 드렸었죠. 땅값이 엄청 비싼데 1층 건물 딱 하나 지어놓고 내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나 지상으로 막 높게 올려서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상업이나 중심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즐비하게 되고, 조금 벗어나서는 점이지대라 그래가지고 주거 공간도 나오고 조금 공장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렇죠? 공장 같은 것들은 왜 가운데 안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먼 곳에 가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좀 더 규모 있고 크게 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점차 땅값이 비싸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시가 엄청 점차 커지면서 주변 기능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분산되는 거, 교외화 현상. 잠깐 말을 까먹었어요. 교외화 현상.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뭐라 그래요? 이촌양도 현상. 네, 촌을 벗어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말이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다면은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7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연관 검색어 도시, 산업화, 교외화 뭐였어요? 외부로 퍼져나가는 거. 대도시권, 도시가 커지면서 대도시 권역을 이루는 거. 경제개발 계획, 경제 개발하는 계획 세우는 거죠.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네. 뭘까요? 도시화가 정답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산업화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양이 많거나 뭐 증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이 A, 산업화 이후가 B가 되겠습니다. 네, 기억은 뭐죠? 녹지 면적이에요. 녹지 면적은 당연히 이전이 많았겠죠. 네, 그래서 AA 기억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직업의 종류. 직업의 종류는 이전이 많았을까요? 이후가 많았을까요? 그쵸. 이후에 전문화되고 부업화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직업의 종류도 많아졌겠죠? 자, 니은 여기로 들어가고, 자, 디귿 공동체 의식. 산업화 이후로 넘어가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은 이때 훨씬 강했겠네요. 그쵸? 자, 리을 볼게요. 리을 뭐죠? 평균 가구 원수. 요때는 약간 대가족이나 뭐 이렇게 친인척들도 같은 지역에 막 살면서 이렇게 큰 가족 구성원을 조직을 했었다면은, 뭐 산업화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핵가족화, 뭐 개인주의적 성향이 뭐 많이 늘어나는 거, 이 디귿이랑 약간 맥락을 같이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가구 원수가 멀어질수록 많아지니까 A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 교통 혼잡 비용.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물자의 이동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대야의 발생 일수. 산업화 이전에는 열대야가 없었겠죠. 근데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자연 환경을 인공 피복으로 쫙 깔고 밀집해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열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열이 어느 정도인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뭐라고 했었죠? 히트 아일랜드 현상, 열섬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게 열이 가둬져 있다 보니까 열대야 발생 일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B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도시 문제는 개인주의적 시각이었어요. 개인주의적 시각을 뭐 조금 너무 심각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공동체 의식을 뭐 함양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네,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6페이지에 1번 문제, OX 문제. 자, 교통 발달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격차가 감소하게 되었다. 아니죠. 교통이 발달한 곳은 좀 더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은 그에 비해서 조금 도태될 수도 있고, 그쵸?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다 평등하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그쵸? 자, 통신의 발달로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됐다.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는 전 세계의 음악을 유튜브에서 또는 뭐 다른 플랫폼에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뭐 그렇죠. 뉴스 기사 같은 것들도 해외 뉴스 기사 다 보기도 하고요. 해외 뉴스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분야별로 바르게 연결해 보자. 자, 기역, 니은, 디귿부터 보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1, 2, 3번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역,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정치, 경제, 사회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사회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어디에 속할까요? 돈을 버는 행위니까 경제에 속하겠죠. 네. 그리고 디귿,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을 통해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였지요. 시민운동,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1번, 연육 연도교회 건설로 섬지역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보자. 교통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도로가 놓였다는 것은. 그럼 뭐 도로가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뭐 교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전체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연도교의 건설로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서술해보자. 이거는 지금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 지역에 지금 교통이 발달했으니까요. 그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통 혼잡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중단원 3으로 넘어갈게요. 중단원 3 보면은 지역의 공간 변화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도시화와 산업화, 교통통신 정보화에 따른 발달에 따른 변화, 이 내용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지역을 조사하고 뭔가 평가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실제로 활동만 나와 있고 중단원이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단원 매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원 매듭 짓기 빈칸 1, 2, 3, 4번 이렇게 채워볼게요. 자, 1번 빈칸 볼게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 여기에서 생활 공간의 변화에서 생태 환경의 변화, 농경지, 산림, 녹지들의 면적 감소, 그리고 어떤 토지 이용, 집약적인 토지 이용.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시가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뭐 가운데 중심 업무 지역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점이지대가 있고 또 외부에는 주거나 이런 주거 공간 등이 뭐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비싸다 보니까 건물을 1층만 쓰는 게 아니라 큰 건물 지하까지 이용해서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1번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있어요. 여가 시간의 확대, 소득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 도시적 생활 양식의 확대, 이어서 직업이 분화하고 핵가족화되고 어떤 가치관이 확대됐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됐다. 뭐 따로 깊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번은 개인주의. 자, 3번 가로 볼게요. 네, 생태 환경의 변화, 환경 오염, 그리고 도시가 뜨거워지는 현상 하나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히트 아일랜드 현상, 열섬 현상. 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괄호 4번을 볼게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이에요. 교통통신이 발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자, 뭐예요? 지역 격차가 심해진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지역 격차가 당연히 심해지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하철이 우리 집 앞에 놓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땅값 올라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왜 올라갈까요?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 공간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하철역을 통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멀리서 올 수도 있어요. 한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할 거고요.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발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조금 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문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소음 피해 날 수 있고요. 당연하죠.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은. 그리고 교통체증, 환경 문제, 생태계 교란 등. 네, 해결 방안, 생태 통로를 건설한다. 환경 기술 개발을 한다. 네. 자, 괄호 5번으로 넘어갈게요. 괄호 5번은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이었어요.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은 뭐 봅시다.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무슨 범죄죠? 인터넷 정보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범죄 되겠죠. 정보 격차. 그쵸?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3단원은 내용이 조금 작다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변화, 그리고 문제점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 3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